미러의 지난호를 읽어보는 시간, 백미러. 안녕하세요. 사서 손지수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가장 큰 일탈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일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탈을 마냥 나쁘게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살면서 우리에게 일탈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고 큰 일탈이 하나씩 모여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백미러에서는 자신만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 반란에 도전한 내 청춘의 일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란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다. 일탈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일탈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불합리한 현실에 맞설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탈은 반란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일상으로부터 탈피, 에디터가 생각하는 일탈의 또 다른 의미이다. 곤충이 자신을 감싸고 있던 허물이나 껍질을 벗음으로써 성장하듯 사람도 익숙했던 껍질에서 벗어나는 순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게 아닐까? 조그마한 일탈이 하나씩 모일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해 반란에 도전한 내 청춘의 일탈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울림. 항상 남들에게 바른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늘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곤 했다.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을 계기로 이런 행동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내게는 감명 깊게 다가왔다. 나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동안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을 반성했다.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남의 시선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학교 합창 수업 중 졸리면 몰래 나와 건물 벤치에 벌러덩 누워 잘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잠이 쏟아질 때면 도서관 로비 소파에서 내 집처럼 잠을 청한다. 남들에게는 이 정도 행동은 별건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살면서 남의 시선이 엄청나게 큰 속박처럼 다가왔던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큰 해방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던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내 삶의 반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두 번째 울림. 고등학교 때 야자실에 갇혀 공부만 하며 꿈꿨던 대학교는 기대와 달랐다. 대학에 오면 더는 경쟁 없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은 치열했다. 돈이 없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와중에 학점까지 신경 써야 했다. 갑갑한 생활이 이어지던 중 길가에 지나는 오토바이의 시선을 빼앗겼다.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에 번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 오토바이를 샀다. 그전까지 번 돈을 오롯이 나 하나만을 위해 썼던 적이 없었다. 통 큰 소비는 내게 통 큰 자유를 주었다. 대중교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감과 얼굴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은 삶에 대한 허무함을 날려주기에 충분했다. 삶의 시간이 누적될수록 날 얼매는 것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기는 쉽지 않다. 오토바이 한 대로 생활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토바이를 타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일상 속에선 불가능해 보였던 나만의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이 내게는 반란이다. 세 번째 울림.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염색, 파마, 피어싱, 타투, 액세서리, 매니큐어 등은 전부 다 금지당했다. 이러한 규칙은 마치 스스로를 꾸미는 순간 나쁜 아이가 된 듯한 착각을 주었다. 이런 기준이 마음 깊이 남아서일까? 성인이 되고도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겁부터 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저 나 자신을 더 돋보이게 꾸미는 것뿐인데 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금지당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모든 걸 한꺼번에 질러버렸다. 머리카락을 밝게 탈색하고 피어싱을 여러 개 뚫었으며 심지어 그 모두가 반대한 타투까지 해버렸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결심한 순간 지금까지 망설이고 참아왔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모든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결국 꾸미는 것을 금지한 것은 교칙도 어른들도 아닌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나는 무엇에 그렇게 벌벌 떨어왔던 건지 후회스러웠다. 이후로는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며 행동을 옮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내 인생에서는 의미 있는 반란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올림.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던 나는 항상 착한 딸이었다. 그러나 착한 딸 생활에도 한계가 있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격하신 부모님 때문에 숨막히는 생활이 이어졌다. 신데렐라도 통금 시간은 12시라던데 술자리가 한창일 때 나 홀로 9시 버스를 타고 귀가해야 했다. 부모님이 엄격하게 통제할수록 나의 반항심은 더 불타올랐다.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잔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밤새 술을 마신 것을 시작으로 한 번, 두 번 눈치 보며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부모님을 속였다는 사실은 죄책감과 함께 묘한 짜릿함도 주었다. 그렇게 커진 간으로 학교에서 MT를 간다는 거짓말은 남기고 남자친구와 300일 기념여행을 다녀왔다. 이전의 나였으면 절대로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항상 나의 마음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나였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게 내 마음인지 부모님의 바람인지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부모님에게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가끔은 익숙하고 포근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사치스러운 생각 자체가 나에게는 반란이다. 오늘은 미러 9호 반란의 기사 반란대숲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이 지금 자신의 삶을 탈피하고 싶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미러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미러.